자, 액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어 리더십 센터의 연구원 김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앞으로 저랑 만나실 시간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만나실 텐데 오늘 집중해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서로 한번 옆에 한번 보시죠.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이름 옆에 계신 분들 모르시죠? 예.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근무지, 세 번째는 연도 빼고 생일. 네, 연도 빼고 생일. 그리고 네 번째는 거주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하프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걸 할 거냐면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대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코어 리더십 센터에서 성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연도 빼고 6월 7일입니다. 예, 올해는 이미 지났죠. 내년에 생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지는 저는 강대로 살고 있고요. 또 학교는 저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이 학교입니다. 원동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조직에서 이제 부서에서 조직에서 이제 오셨을 텐데 그러면 나의 일터에 대해서 근무처 중에서 나의 일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오셨죠? 네. 핸드폰에서 사진첩 있으실 텐데 그 혹시 갤러리라고 불리고 사진첩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사진을 한장 찾으실 거예요. 어떤 사진을 찾느냐면 나의 일터, 나의 조직에 관련된 사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아도 좋고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그런 사진들을 항상 지금부터 찾으십니다. 혹시 내가 근무처에서 찍은 사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진 한 장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근무처에서 찍은 사진이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한번 찍어주세요. 활용선생님 입장입니다. 좀 보인다. 입장 좀 보인다. 입장 좀 보인다. 몇 년생? 68년생. 나잖아. 자, QR코드를 찍으시면 사이트로 연결이 되죠. 그곳에 지금 찾으신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렸습니다. 다 올리셨죠?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팀장님께서 한번, 아니 팀장님 아직 없어요. 네. 자, 사진을 올리셨으면 지금 연도 빼고 생일이 제일 빠르신 분 이것도 아직 모르죠? 좀 전에 했죠. 연도 빼고 생일이 가장 빠르신 분부터 그 모둠 안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자기 직장을 자기 일터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떠셨어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다 이제 자기의 옆에 계신 분께 자기의 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한 번씩 다 마치셨나요?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존중에 관한 내용으로 계속 꾸며볼 텐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지금부터 정해볼 텐데 팀장, 대리, 멘토, 그리고 신입사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누는 조건은 첫 번째, 생일이 가장 빠르신
빠르신 분, 연도 빼고 생일이 가장 빠르신 분 계셨죠? 모든 안에서. 예. 네, 그분이 팀장님을 하시겠는데 그분을 지금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존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목하지 않고 양손을 들어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일, 연도 빼고 생일이 가장 빠르신 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분께서 오늘의 팀장, 이번 주제의 팀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팀원들 중에서 달리기를 가장 빨리 잘할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목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대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 우리 신입사원의 아주 중요한 멘토가 되실 분. 멘토 사원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고 신입사원을 먼저 정해볼까요? 신입사원부터 정해야죠. 그러면 저기 세 번째는 한겨울에도 나는 아메리카노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겠다 하시는 얼주가라고 하죠. 오늘의 그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될까요? 한번 양손을 들고 지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오늘의 신입사원입니다. 자, 이렇게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멘토 하면 되겠어. 멘토. 멘토.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 이제 왜 나는 지목을 받지 못했나 이렇게 고민하실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분께서 이제 멘토 신입사원을 도와주실 멘토의 역할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자, 양손 들어서 다시 한번 지목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역할을 한번 나눠봤고요. 여기서 열심히 활동이죠. 열심히 하도록 예. 예. 자, 여기까지 지금 다 자기의 역할 전부 다 인지하셨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의견도 나누실 텐데 그렇게 활동의 의견 나누심이 끝나시고 난 뒤에 저희 다 끝났어요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조 이름 구호. 네, 맞습니다. 조 이름과 구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 이름과 구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팀장님께서 조 이름과 구호를 주도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 이름을 다 만드셨으면 A4 용지를 딱 앞에 보이시죠? 예. 용지가 안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 끝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적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조 이름, 뒤에도 조 이름 다 써주시면 됩니다. 나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일 수 있게 써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구호도 만들어 주신 분들은 다 끝났다라는 의미로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이제 구호를 이제 모든 마다 손 들고 이제 다 외쳤다고 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존중을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사정을 살펴보는 것 역지사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존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빈칸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님부터 발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리님이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지목을 해주세요. 다음 사람을. 모든 여러분 끝나고 자, 여러분 다 하셨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존중의 의미를 또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조직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존중은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 어떤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언제 나에게 그런 존중의 의미를 전달했을 때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어떤 일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개인 간단하게 지금 교재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상대방을 존중했을 때 나의 존중 그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문항 존중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문항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점수를 체크하시는데요. 매우 그렇다 하면은 5번에 체크해 주시고요. 전혀 아니다 하면은 1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점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존중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셨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항목과 가장 낮은 항목의 점수를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앞으로 또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리고 발표까지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존중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존중 리스트의 어느 정도 수준을 알아봤는데, 존중, 여기 IBLP의 정의, 글로벌 성품 기관인 IBLP의 정의에 따르면 존중은 주위 사람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공감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도 나가겠지만 존중의 그 원리가 있어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잠시만. 모션 있어요. 네. 모션 있어요. 공감과 공감과 경청으로 아니야 선생님 귀 경청으로 타인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함께 그 사람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 네, 이거 모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모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한번 이거 조별로 시켜보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조. 그렇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기술이라도 시켜야 된다. 이건 매 원리마다 한 번씩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존중의 5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1번부터 5 여기는 지금 설명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배우게 된다고 가이드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의 정이 중요하죠. 앞으로 계속 시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공감과 경청으로 공감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 아셨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 그 도안이 있습니다. 성품 큐브 도안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부분에 지금 저희가 모션으로 같이 반복했던 존중의 정의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적은 다음에
큐브를 만들 테니까 지금은 가운데 부분에 써주실 때 요거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요. 사실은 저기다가 써야 돼. 원래는 저기다가 딱 찍어줘야 돼.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그렇지. 써가지고 보여줘. 오케이. 넘어가요.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저와 함께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예. 마음에 어떤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공부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또 가져보도록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우리가 지난주에 존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우리 그때 모션으로 동작 취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네, 한번 저하고 한번 동작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과 경청과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네, 이 정의를 그대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과 자, 보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한번 해주세요. 준비, 시작. 공간과 경청으로. 공간과 경청으로 있는 배려하고. 함께 네, 배려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해결책을 찾는 것. 찾는 거. 정의가 네. 바뀌어 지금.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해야 돼. 다시 해보세요. 다시 정확하게 다시. 공간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 다시. 다시 여러분 틀리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네. 공간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다. 네. 와, 정말 잘하셨어요. 음. 정의를 실천해보고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셨었나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원칙, 다른 사람의 서로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는 무엇일까요? 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 안 있는 거 잠시만. 됐다. 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 바꿔서 말씀. 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요번 활동에는 당신의 취향을 존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 앞에 포스트잇 보이시죠? 네, 4장씩 색깔별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가져가셨죠? 네. 한 개의 색깔, 예를 들어서 초록색의 색깔에는요, 계절이라 적어주시고요. 뒷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 앞면에 또 다른 색깔 포스트잇을 또 선택하셔서 음식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뒷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또 하나에는 내가 노래 장르를 적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장르, 그리고 네 번째 빨간색 포스트잇에는 여행지라고 적어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으셨나요? 네, 굉장히 빨리 잘 적으시네요. 네. 자, 지금부터 적으신 내용을 가지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주세요. 네, 짝을 지으신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경청. 네, 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적은 내용들을 이분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긴 분이 그러시죠, 지금. 나도 발표하고 싶은데 이 표정들을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진 사람이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 또 내가 적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발표해주시고 네. 각 모둠에서 자신이 설명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한 분씩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야기 다 나눠보셨죠?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의 취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우리 밸런스 게임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짜장면 짬뽕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만 외쳐주시면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요. 여러분들이 짜장면 짬뽕 하면 외쳐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네. 짜장면 짬뽕.
아, 잘못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알았어. 이런 모습들. 혹시 나의 가정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난데난데하는 표정도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상대가 짜증날 수도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존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네. 갑자기 치우스를 끄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존중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힘 무엇일까요? 경청이죠. 네, 귀 기울 겸 들을 청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청의 한자어를 좀 보면은요. 지금 볼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눈을 쳐다보고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실천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실천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다른 사람의 기호를 이해하려면 타인의 취향을 알아야 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의 취향을 좀 적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수용했다라면 다른 사람이 왜 그러지? 궁금증이 있어도 내가 한 번쯤 적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 네모 박스 칸이 있으실 거예요. 네, 상대의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자를 좀 조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네모 박스 이 24글자가 적혀져 있죠. 이 글자에 각각의 글자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드시면 돼요. 팀원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조장 있으시죠? 각 모든 별에 조장이 구호 외치시고 정답하고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팀장.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 선호, 이해, 관심. 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찾아주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단어들을 요 박스 안에다 적어주실 건데요. 상대의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은 그 단어들은요,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그렇다면 상대의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실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셨고 적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천 방법들을 또 한 주 동안 진행하실 예정이지만 그 사안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싱 메뉴를 추천받아요. 조금 더 우리 활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번에 이 실습은요. 오늘 팀장님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성품 공부를 한다고 회식을 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죠. 가수 갑자기 콩닥콩닥 하시죠. 네. 자, 우리가 쏜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역할극이겠죠. 자, 우리 모더만에서 역할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누가 나와야겠죠? 당연히 쏘신다고 하신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내가 오늘 저녁을 쏜다라고 외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대리님이 역할이 좀 필요하시겠죠. 팀장님이 쏘신다는 그 팀원들의 핵심 메뉴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멘토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팀장님 쏘시는데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조별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용을 정리하셔서 다 된 조는 또 구호 외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구호 외쳐주시고 정답해야 될까요? 정답이 어디 있어? 그걸 외쳐야 돼. 구호 외치고 다 했으면 역할분 다 했으면 구호 외쳐주세요. 역할극 다 했으면 구호를 외쳐주세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별로 자기들이 짜야 돼. 멘트를.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팀 나와서 하면 재밌을 거다. 이거 지금 진짜 잘하는 팀 있으면 좋겠어. 진짜 이러면 신입사원이 하나 던졌어.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근데 좀 신입사원이 좀 진짜 뭐 MZ답게 하세요. 뭐 그렇게 주로 신입사원 MZ잖아. 그러니까 MZ다운 아이디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멘트 좋아.
이게 사실은 강의는요, 멘트 하나가 분위기를 잡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했다 치고 갑시다. 네. 자, 이제 다른 사람의 선호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봅니다. 네, 그 실천 방법들을 여기 일칸에 적어주세요. 네, 다 적어주셨을까요?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존중의 1원칙, 다른 사람의 선호를 공경하나였습니다. 네, 좀 1원칙은 전에 거기도 가이드를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저기 앞에 실천 여기 지금 조직도 있지만 가정도 있고 한데 좀 더 사례를 주고 뭐 가정에서는 뭐 TV 선택권을 아내에게 양보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많단 말이야. 이게 너무 쌩해 하나만 있으면 해식은 좀 전에 했다고 지금 우리가 해식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하든지 뭐 좀 아이디어를 좀 더 주는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너무 맹하다 이거 좀 되게요. 응. 지난번에 전에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뭐 하나 더 2개 했더니 그러니까 응. 너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하나 아니 그러니까 빼고 근데 이거는 빼야 된다 왜 앞에 쟤를 했다 빼- 그렇지 쟤를 빼고 나는 얘가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게 이상하다 내가 나도 그때 달라요 삘이 다 그런 거라도 있어. 나는 삘이 달라 직접 해보고 그거를 좀 계속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랑. 음. 그게 없이 그냥 이 교재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발표도 해보고 해야 솔직히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이제 지금은 일단 한번 네. 강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리허설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해야지 우리가. 지금 오늘 전체 한번 흐름을 잡아보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강의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의 실천을 큐브에 적어주실 건데요. 자, 이미 1년치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선호를 존경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중의 성품 큐브 전개도 받으셨죠? 네. 칸은 지정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적어줘요. 아예 순서를 적어주라고. 그러니까 이론칙 해서 적고 실천도 그냥 말하면 이미 적었어 앞에 적었다 마인드맵으로 그 중에 하나 적으시라. 이렇게 하시 멘트가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어렵지 않아.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잘못하면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적은 실천 중에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실제 적고 여기다가 칸 딱 정해가지고. 그러면 편하다. 이분들도 고민 안 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 활동했던 그 실천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기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여기 스마일 모양 보이시죠? 네, 오늘 내가 이건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 아니, 난요 정도는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요. 그냥 좀 전에 적은 실천. 이제 정실천. 그걸 내가 체크해라.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약간 좀 부족하다 한 개인가? 그런 거지. 예, 완벽하다 세 개야. 설명을 그렇게 해야 돼. 예. 아니 적은 거 연결해야 된다니까. 자꾸 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로직으로 쫙 끊고 가야 돼. 하나로 그냥. 예? 자, 좀 전에 적은 실천, 음. 여러분들 선생님들 실천한 것을 네 여기에 이번 한 주간 실천했으면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네. 예. 부족했다면 한 개, 한 개. 완벽하고 진짜 잘했다면 세 세 개. 개. 네, 이렇게 실천해 주시고 동그라미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의사를 기준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존중의 원리를 배웠고요. 우리 모션 동작도 기억나시죠? 예. 네, 우리 한 주간 실천하시면서 이 동작도 여러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은 항상 이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는 것이에요. 자, 준비, 시작. 공감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다. 잘 잘하시는데요. 완전 멋지세요. 네. 존중의 실천 원칙은요. 이 원칙을 지금까지 배워못 갔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존중을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꼭
꼼꼼히 체크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한 주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존중에 대한 실천을 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미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해야 앉아서 해야 돼요? 앉아서 하세요.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어 리더십 센터 양영준 연구원입니다. 네, 우리 존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실천하셨나요? 예. 네. 어떻게 스마일 큐티 된 거 한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아니.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원칙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라는 원칙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니까 어떠세요? 기쁜, 행복한 그 어떤 기운들이 여러분들한테 쭉 이렇게 전달이 되시나요? 네. 지난주나 아니면은 요 근래에 한번 우리가 지냈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때 이렇게 좀 행복했는지, 어떤 때 이렇게 좀 확장돼서 크게 웃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번 주에 로또 당첨되신 분 없으시죠? 아, 로또 당첨됐으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겠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로또는 당첨되지 않으셨지만 제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기쁜 어떤 이런 이모티콘을 딱 봤을 때 딱 얼굴에 미소를 띠신 분들이 계신 겁니다.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좋은 추억이나 좋은 어떤 이런 생각들이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전체적인 원칙과 이런 식을 배웠을 때 존중을 받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은 존중은 행복의 행복의 통로이다. 통로이다. 존중할 때도 행복하고요. 존중받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이런 존중을 통해서 행복 지수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인생 가운데 행복한 어떤 이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당황스러운 어떤 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생각했을 때 존중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사람이나 존중받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존중받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 가운데서 내가 팀장인데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를 하지 않아요. 저를 쳐다봤을 때 웃는 어떤 이런 미소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얼굴에 좀 뭔가 불편한 아니면은 또 고개를 돌리고 지나친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또 기분이 굉장히 불쾌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이럴 때 불쾌한 거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아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이 없이는 개구리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당황스러웠을 때는 어떤 때냐면 신입사원일 때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오셨을 때나 이 조직에 들어오셨을 때, 이 팀에 들어오셨을 때 혹시 내가 신입사원인데 뭔가를 잘 몰라서 아니면은 뭔가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럴 때는 내가 좀 회사 생활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 생활을 오래 하셨을 테니까 팀장님은 제외하고요. 오늘 이 조에서는 우리 신입사원을 맡으신 분이 한번 내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좀 난처하거나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사원분이 이야기하시고 나게 되면요. 오른쪽 돌아가기, 왼쪽 돌아가기는 거 없습니다. 이야기 좀 듣고 싶으신 어떤 이런 분을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서로가 이럴 때 좀 회사에서 난처했다, 당황스러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가 같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게 이직을 왔는데 예를 들면 팀에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숙지 못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화 자체가 내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때문에 짓게 된 에티켓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굉장히 난처하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들, 좀 더 조직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어떤 이런 기분들이 많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요 내용들을 가지고요.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사실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빨리 퇴근해. 이 정도로 충분해.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행복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조직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을 들으셨을 때 이런 조금 그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내가 조직 가운데 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난다. 이런 좀 그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같이 옆에 짝끼리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신입사원이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존중받는 어떤 이런 기분이 좀 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나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어떤 격려의 말들, 긍정의 말들, 또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어떤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존중받는다는 느낌들이 들 것 같아요. 이것도 누굴 한 명 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은 어떤 환경 아니면 좋은 어떤 이런 시스템에 있는 것보다도 좋은 동료가 내 옆에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중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공감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 많게 되면 그 동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회사는 우리 팀은 회사 생활은 좀 더 즐겁고 행복한 회사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말을 따라해 볼까요? 좋은 동료가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최고의 복지다. 좋은 동료가 좋은 동료가 최고의 최고의 복지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이 존중이 최고의 최고의 복지다. 복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서 존중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고 이러한 존중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료가 많아질 때에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중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존중에 대해서 배웠죠. 혹시 존중의 원칙 기억하시나요? 네. 자, 존중의 원칙. 우리 모션으로 한번 따서 해볼까요? 제가 존중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 존중의 정의. 자, 한번 우리 모션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감과 존중, 상대 배려하고 함께 대책을 찾는 것. 그 존중의 정의를 가지고선 저희가 이제 원칙을 쭉 세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난처하지 않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이런 행동이 아닐까, 에티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난처해지지 않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겪을 난처한 상황을 민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직장 가운데 있어서 문화나 예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미리 알려주는 서로 난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난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난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전에 좋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의 종류를 존중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SBS 뉴스에요 이러한 이야기가 났어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계셨는데 요즘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리고 폐업을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야 되니까 이제 그날은 식당을 닫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 식당에 마침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그날에 단체 손님들이 오실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안 계시나.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 이상보다 더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사실 하기 싫죠. 그렇죠? 근데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음식점도 굉장히 싱그러서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장님을 위해서 이 사장님이 없지만 이 손님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식당 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장님이 아니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단체 회식을 아주 잘 끝냈다. 만약에 내가 음식점의 사장이었다라면, 그렇죠? 음식점 장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은 마음으로 사장님을 배려해주는 이러한 직원들을 만났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직원분들한테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겠어요? 저 같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챙겨드린다고 수당을 더 드린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들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어떤 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주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공감이 이런 묵직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서 굉장히 좀 하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에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즐거운 표정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사실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우리 회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다른 거는 참 다 잘해요. 근데 벌레만 보게 되면 굉장히 저희 아내는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먼저 바퀴벌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청소를 먼저 해준다든지 물걸레질 하시는 분이 힘들죠. 그렇죠? 그다음 물걸레질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같이 재활용 쓰레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는 귀찮고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가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부분들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존중의 원리들이 가정이나 직장 가운데 훨씬 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중의 이원칙에 대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인이 겪을 난처한 상황을 민감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해해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에 닥쳤을 때 힘들겠구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어떠한 난처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겪을 만한 그런 혼란적인 이 마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타인이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민감하게 예측해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고 예절 교육을 통해 사전에 조치하는. 보게 되면은 나만 사실은 그 부분들을 공감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는 난처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상대방도 사실은 그런 난처한 상황에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닫힌 대화, 명령의 어떤 해야 될 어떤 이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 생각들이 오갈 수 있는 열린 대화, 또 상황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줬을 때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유형 격차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편해 줄 수 있는 이런 존중의 문화가 우리 팀 가운데 조금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번 이러한 좀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직장의 첫날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전체 미팅이 있는데 그냥 지가 했어요. 자, 그래서 첫 이 출근 날부터 굉장히 좀 혼났던 어떤 기억이 이 예시를 보면서 좀 떠올려지는데요. 자, 첫 출근 날인데요. 이 김지훈이라는 신입사원 자체가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근데 보통 직장에서 보게 되면은 신입사원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를 붙여주는데 그 멘토가 저였어요. 근데 자, 이 9시 20분 이제 김지훈 사원이 자리에 허겁지 막 도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팀장님은 이 사원이 지각한 사실 알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이런 부분들도 이 김재훈 사원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인이 겪을 난처한 상황을 민감하게 예측해라. 자, 보통 일반적으로 첫 출근인데 지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저 사람이 첫 출근인데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런 상황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 김지훈 사원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렇잖아요. 신입사원이 실수하게 되면 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지각할 이유도 있었을 테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라고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20분에 신입사원에 도착했잖아요. 먼저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실 때 왜 지각했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약간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회의실이나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이 김지훈 사원은 조용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숨 돌릴 수 있도록 차 한 잔 권하면서 왜 지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냥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지각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열린 대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 조직 문화에 이 신입사원이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러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사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죠.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연락을 안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잘못한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직장 생활 시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회사의 요절이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배려의 모습들, 존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사실은 강의를 들으셨죠.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로 역할극을 좀 해보면서 한번 좀 문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신입사원의 지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매번 해요. 볼 때마다 굉장히 아빠로서는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어른을 봤을 때 인사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예절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이 와서 사실은 잘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신입사원이 인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가 보다. 신입사원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앞에 지금 한 거 가지고 네. 그냥 역할 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역할 사례를 좀 또 설명해야 되고 이 시간 또 가. 그러니까 근데 좀 전에 지각했잖아. 네. 그걸로 하자고 그냥. 네.
그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에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네,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거의 강의를 듣는 어떤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제목을 조금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바꿔서 신입사원의 지각, 멘토인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자, 우리 역할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자, 누가 중요할까요? 팀장, 대리, 멘토, 신입사원. 자, 누가 주인공일까요? 멘토가 그렇죠. 멘토가 주인공이에요. 자,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자, 모른 척 한마디 계셔주시면 됩니다. 자, 대리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안테나만 좀 더 세워주시면 됩니다. 쟤네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죠? 팀장님한테 이야기가 잘 들어가지 않고 우리 멘토와 신입사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만 잘 쏟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입사원, 자, 어떤 모습으로 가셔야 될까요? 자, 네?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아, 네. 그렇죠. 자, 우리 최대한 멘토님의 어떤 전투 의지가, 그렇죠, 확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미안한 모습으로, 최대한 내가 잘못했다는 이런 모습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멘토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입사원 불러. 그렇죠. 자, 실로 불러요. 그렇죠. 옆구리를 찔러줍니다. 자, 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지 어느 정도 다 마음에 드셨죠?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레디 액션합니다. 자, 레디 액션! 아, 네. 이렇게들 잘 역할극을 소화해 주셨네요. 우리 팀장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이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해?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드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대리님, 아, 이거 팀장님한테 이 얘기 들어가게 되면은 나 업데이트해서 주루도 다 깨질 텐데, 아, 팀장님 만들으셨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지 않으셨나요? 자, 우리 멘토분, 어떻게 잘 존중 어떤 이런 부분들 하셨는데, 어때? 생각보다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웠죠. 우리 신입사원분, 어떻게 멘토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들으시면서,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역할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 난처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는 게 어떠한 건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할극도 좀 사전에 리허설 할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바로 하면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좀. 자, 여러분들 이제 존중의 손품 큐브 받으셨죠? 네. 자, 우리 존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 원칙 기억하시죠? 네. 공감과 음. 자, 다시 한번 우리 자, 모션을 취하면서 같이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감과 경청으로 타인을 배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 그렇죠. 네, 해결책을 잘 찾아보셨나요?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난처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런 어떤 이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기 손금 큐브 보이시죠? 네. 자, 원칙 자, 적으신 거 보이셨죠? 1원칙 적으셨고요. 자, 이제 2원칙 적는 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원칙과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난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좀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부터 사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감이 될 수,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내가 충분하게 전달해 줬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입사원의 입장과 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역지사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난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난처할 수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준비해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존중의 문화가 우리 팀에서 또 회사 가운데서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1원칙 혹시 어떤 원칙인지 기억나시나요? 선호를 공감하라. 타인의 선호를 존중하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게임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밸런스. 그렇죠. 밸런스 게임 했죠. 이런 부분도 순결히 어떤 선호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많이 대화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야 상대방의 선호가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많이 이야기를 또 노력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선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아셔서 또 그런 선호들을 양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청의 문화들을 좀 많이 네. 존중의 문화들 많이 좀 이렇게 확대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난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먼저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이 주간 실천 체크리스트를 봤을 때는 우리 가능하게 되면 스마일의 개수가 좀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5분만 쉴게 해.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네, 어떻게, 자, 체크리스트 한번 살짝 기억을 좀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보다 생활이 좀 많이 셨나요? 네. 보시면서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네. 아니면 내가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좀, 실천들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하셨죠? 오늘 저희가 또 존중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면서 이러한 우리 스마일의 개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포스트잇 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좋다? 나쁘다? 또?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네네. 자기 그거 상태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설명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하시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게 되면 포스트잇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빨간색 포스트잇이고 하나는 파란색 포스트잇입니다. 자, 우리 팀원들이 같이 내 감정의 상태를 전할 수 있도록 이게 포스트잇 중에서 지금의 내 감정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찾을 수 있나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그거 아니, 그래야 돼. 그래야 돼요? 먼저 그려. 네, 그리시고, 네,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주세요. 요거 몇 개 더 주면 좋을 것 같아, 샘플을. 예. 요런 게 몇 개 더 있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하기 좋지. 또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사람들이 생각보다 창의적이 너무 기대하면 안 돼.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높게 잡지 마라. 자, 보이시죠? 자, 우리 지금 조회는 어떻게 스마일이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우울한 표시, 우울한 표시가 맞나요? 네. 예. 네. 그러시군요. 스마일이 많은데. 스마일이 맞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스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 이게 문제야. 로직이 맞아야 돼. 오늘은요, 행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좀 이렇게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좀 아니면 나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잠시만, 네. 좀 전에 포스트잇을 했잖아. 네. 설명을 했어. 그럼 엔딩이 있어야 돼. 이 활동의 엔딩이 지금 그냥 넘어간다니까. 멘트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큐시트에 시나리오에. 지금 나의 상태를 표현한 원인이 어떠신가요? 네. 행복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네. 비교적 좋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어떻게 때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뭐 그렇게 보다 활동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참 지금 좀 표정이 뭐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분에게 한번 힘내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어떤 응원 박수, 힘내라는 멘트,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브릿지가 이게 잘못하면 썰렁해진다니까. 지금 이거 기껏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인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표정이 좀 우울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옆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조에 한 명은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뭐 다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응원 박수라도 격려의 메시지라도 한번 날려봅시다.
힘내라 화이팅. 자, 이런 거. 화이팅. 뭐, 지금 스트레스 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스트레스 만약에 우울한 사람이 만약에 우울한 슬픈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온마치 날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 그, 만약에 없을 자기 때문에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없을 때문에 응? 많이 없을 때 어제 서로에게 힘내라 하면 되잖아. 더 힘내라. 이러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붙이라고 붙여넣어야지 붙여넣어야지. 근데 의외로 여기 조직이야. 안 하기 어려워. 여기는 학생이 아니야. 여기 조직이라고 소문난다.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이렇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그 이유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자, 우리 항상 가장 MZ들의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이 왜 나오지 지금 이 말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나눠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장 존중받아야 될 우리 신입사원부터 한번 자, 나는 이래서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나 이렇게 돼서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을 지목해서 우리 조안에서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이 질문이 왜 나오냐? 지금 내가 네.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다음 키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네네. 이 다음 포스트 네네. 그 다음 여기서 결론 아까 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활동. 활동으로 지금 그분은 격려를 했어. 네네. 근데 그 다음 멘트가 난 이게 지금 브릿지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브릿지를 연결해 보라고. 아니, 그 연결을 해야지.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이 안 돼, 지금 이게 브릿지가. 그러니까 격려하고 박수 쳤어.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행복, 네. 이걸 할 때는 뭔가 브릿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오늘 붙였을 때 내가 왜 행복했는지 대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내 감정 상태가 우울했다 그다음에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연결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이야기를 해달라는 시간이 걸릴 거는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면 활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활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원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 이거 메시지하고 행복하고 브릿지를 연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생뚱맞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거 포스트잇 가지고 지금 이걸 굳이 하는 이유도 뭐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뭐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려면 지금 원리가 뭐야? 다른 사람이 양보하라. 우리 양보할 때 행복해진다. 표정이 밝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뒤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제 행복 수학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행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존중이라고 나는 지금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 활동을 또 하니까 이게 억색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설명을 바로 해야 되는 거야. 분수 설명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자,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상태를 표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은 행복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행복해지려고 박수 치면서 서로 격려했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넘겨. 제가 생각하는 행복에 응. 대해서 잠시 여러분 생각해 행복은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은 우리 신입사원부터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묻지 말라니까 설명하라고. 그다음 분수를 설명. 나눠주시고 수학 공식도 가요. 수학 공식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질문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멘트는 바꿔야 돼. 멘트가 있어? 네, 멘트가 있으면 내가 생각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복 아니지 빼고
주제 얘기만 하고 설명해라, 바로. 자, 넘어갑니다. 자, 행복의 수학 공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복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진 것만큼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근데 가진 것은 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은 굉장히 적죠.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100만 원. 근데 1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1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죠.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가진 것은 100만 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진 행복은 얼마나 될까요? 작게. 어려워요. 이 설명 어려워요. 나는 어제도 수업할 때 설명했는데 산수다, 산수. 네. 산수거든요. 자, 행복의 수가 높아지려면 분모가 커야 돼요, 분자가 커야 돼요. 나는 바로 그렇게 물어요. 분자예요, 분모예요. 그럼 뭐가 커야 돼요? 분자가 커야 돼요. 산수예요, 산수. 이거 초딩들 하는. 네.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행복의 수는 줄어요. 하지만 분자가 커질수록 행복의 수는 높다. 원하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갖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게 있다. 근데 그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지금도 행복하다. 저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고 얼굴 보는 거 이 자체로도 건강해서 만날 수 있지 않냐.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 하지만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자꾸 생각하면 행복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맞아. 그 정의는 맞아. 뭐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어려워. 그 어려워.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음. 내가 그때 읽을게요. 네. 행복은 원하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인데, 네. 자, 행복이 커지려고 하게 되면은 음. 분모보다는 분자가 같아요. 그렇죠. 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음. 원하는 것이 크게 되면은 행복의 수치는 음. 작을 수밖에 없죠. 음. 자, 이렇게 행복의 수치는 자기가 만족할 때가 진짜 커집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분자가 높을수록 행복의 수치가 훨씬 더 커진답니다. 즉, 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야 상대방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즉,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자아 존중감,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항목 다음에 점수를 쭉 보시면서 한번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확인해 보셨죠? 아니, 다 체크해 보셨죠? 네. 보시게 되면은 12점 이상을 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높으신 분입니다. 행복의 지수가 높으신 분이시겠죠? 택할 때 1멘트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발표 안 시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시라. 발표 안 시키거다. 이런 게 중요해요.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 그래서 30점 이상 되신 분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으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주변의 영향도 덜 받으시는 분들. 20점부터 29점까지는 보통 수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점수 안에 들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19점 이하가 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19점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자,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떤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 시간들을 잘 배우시고 같이 나누게 되면은 이 자아존중 점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이것도 멘트 있으면 좋아. 오늘 잘 오셨어요. 그것도 있지만 뭐 이 다양한 멘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9점 이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멘트가 중요하다니까. 옆 사람 중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좋은 멘트다. 내가 이제 다 풀고 있다. 진짜. 너무 열심히 찾지 마세요. 오케이. 계속합시다.
이러한 자아 존중감을 저희가 확인한 거는요, 이 존중의 5원칙 중에 3원칙, 다른 사람이 양보할 어떤 이러한 존중의 원칙을 잘 실현하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양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사실 양보를 하기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 회사나 조직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보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나부터 행복도시가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도시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의 3원칙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한테 두고 욕심을 버리고 협력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존중이고 우리의 모든 행복도시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그림들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은 뭘까요? 억지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 욕구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양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 또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이러한 분자들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분자를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서로 존중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보를 통해서 협력을 할 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양보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보를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얻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양보를 하지 않아서 손해볼 어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개인 대 개인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또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개인 대 기업은 서로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 것. 또 기업 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잘 양보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이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신라호텔이 있어요. 이 신라호텔이 10년이 넘게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식당을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의 메뉴를 바꿔줘요.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이 식당 자체가 지역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같이 협력해요.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윈윈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좋은 요소들이 생각보다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보로부터 시작되는 협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팀, 또 회사, 또 우리 가정에서 오늘 양보함으로 얻을 수 있는 협력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자,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시는 팀장님이에요. 너무 팀원들이 팀장님이 참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승진을 계속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못할까요? 근데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갔지만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책임자이신 팀장님께 이 프로젝트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팀장님이 승진하셨어요. 그다음에 승진한 팀장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써준 어떤 이런 팀원들을 잘 생각해 주셔서 또 좋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양보를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집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 보게 되면 한국 사회는 특히 생산시켜 같은 경우는 맞벌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도 사실 맞벌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일을 나서 설거지나 음식하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제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 쓰레기 나가는 거 도와줬더니 아내가 저한테 휴가를 줬어요. 이 박사님 몇십만 원 쓰면서 여행 다니는 거 그렇죠. 양보를 하고 도와줬더니 어떻게 해요? 가정도 화목해지고 저도 또 지나라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보다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것들이 아니라 양보하고 협력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양보는 상대방을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존중의 실천이랍니다. 양보와 협력이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행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보와 협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포스트잇에 내가 우리 팀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양보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예전에 부산이던가 지방에서 응급차가, 구급차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러시아어 배우는 앞에 차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차를 조금씩 비켜줬더니 앞에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났다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구급차 사이렌만 들려도 사람들이 차를 조금씩 비켜줘서 응급차나 응급차를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는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쓰레기 봉투를 옮기고 설거지해서 휴가권을 얻었듯이 우리 아내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먼저 양보하시고 협력하셔서 여러분들도 휴가권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성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해주고 배려해줌으로써 같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포스트잇을 한번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주셨죠? 그렇다면 적으신 부분들을 앞에 있는 나무판에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붙이셨나요? 자, 보면은 우리 팀장님이 이 양보판을 드시고 우리 팀원들이 적은 양보의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앞에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들이네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휴가를, 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결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3번 책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양보는 서로가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존중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조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적어 주셨고요. 다 적으셨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 주에 우리 1원칙하고 2원칙 스마일 개수 보셨죠? 자, 우리 다음번에 갔을 때 3원칙의 스마일 개수는 2원칙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존중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중으로 양보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보의 수학 공식 뺐나? 양보의 수학 공식. 양보하려면 수학 공식이 있었잖아. 또 설명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뺐어? 그때 뺐어? 제가 이게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거 저기 뽑아주고. 아니, 이거 빠졌어. 이거 왜 빠졌지?
그러니까 제가 넣어놓은 건 로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서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다 필요하니까 넣은 거라고 지금 그거. 음, 지금 어떤 부분이 빠졌어. 그 수업 시간에 먼저 수학 공식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안 보여 지금. 아, 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인식을 못하냐? 음, 느린 거. 느린가? 나중에. 됐어. 오케이. 이거. 맞아. 양보할 수 있으려면, 이것도 수학이다. 분모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돼. 분자가 커야 된다. 응? 욕구가 많아질수록 양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세대의 경험이 쌓이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배려를 시도하라. 작은 배려라도 시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수학 공식을 짰거든요. 그래야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존중의 삼원칙과 연결이 된다. 이게 왜냐하면 욕구를 비우라 양보하라 했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붙인 거라. 사실은 이거 지금 여기를 연결하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그때 안 했나? 서은국 교수 이야기 안 했나? 음, 이건 이제 우리는 영상을 틀 수 없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양보하고 맞아요. 이게. 일상에서의 우리가 행복감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한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한 비유가 행복 압정을 만약에 일상에 깔아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집에다가 압정을 한 박스 깔아놨다고 칩시다. 확률이 높죠. 그럼요. 가족들이 비명 소리가 맨날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명을 지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랬을 때 비명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유발하는 압정과 같은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일상에 깔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도하라. 그 압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미묘한 관계인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절친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전철에서 보고 편의점에서 가면 맨날 보는 종업원 이런 분들과의 미묘한 어떤 사회적 경험의 합이 그 사람의 행복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게 요새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있어요. 제가 되게 인상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게 뭐냐면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딱 열었는데 갑자기 사과 박스가 있고 거기 감자가 가득해요. 네. 그럼 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메모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감자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감자가 맛있게 됐대. 그래가지고 감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친절하게 비닐봉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출근했어요. 저녁에 왔는데 이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박스가 아직 있어. 근데 감자는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온갖 과일 이런 게 채워져 있어요. 사과도 있고 뭐 그렇고 저도 그래. 뭐 하고 싶다 할 뻔데 없어가지고 저 커피를 갖다 놔놨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행복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역할이 할 말씀 맞아. 있고 그걸 약간 좀 멋진 사회를 만드는데 각자 할 일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상에서 스스로 먼저 베푸는 어떤 친절, 네. 스스로 먼저 건네는 인사, 네. 그리고 상대방의 그것에 대한 반응. 네. 이런 것들로 내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간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일상에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능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 은혜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의 합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사과 박스가 있는데 뭐 보셨지만 감자가 가득했는데 저녁에 퇴근해보면 감자는 없고 그게 다른 걸로 채워놨다. 그러니까 행복을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냥 시도하라. 그러면 양보가 되고 양보가 쌓이면 행복이다. 아니, 로직이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나는 영상을 못 틀어도 그냥 보여주면서 그냥 할 거라고 이 이야기를.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돼. 각자의 몫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게 하나가 행복을 느끼게 가장 큰 방법 일상에서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이다.
배려를 시도하는 것이다. 엔딩.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보는 협력이다. 로직을 만들었다. 로직을 만들었다. 하여튼 뭐 그래요. 네, 하여튼